지금부터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장단 후보님들에 대한 공통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미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공통 질의 4개의 질문지 중에서 두 후보께서 1개의 공통 질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대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 경과 시 타임벨이 2번 울리고 3분이 경과하면 마이크는 자동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회장 또는 부회장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기 전에 각 후보들께서는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경쟁뿐만 아니라 서로 또 앞으로 협력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 회장 후보님께서 상대 후보에 대해 덕담과 칭찬을 먼저 한마디씩 하시고 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번 후보께서 1번 후보에 대한 덕담부터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있었으면 여기서 먼저 해주실 텐데. 예, 오늘 연년 발표 잘 들었고요. 역시 정책 담당 부회장이시라서 정책 쪽에 강하고 또 실무를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만큼 오늘은 또 잘 표현을 해주셨고 또 저번에 있으셨던 시청자 여러분에 대한 인사도 하시고 여유 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포근하신 것 같고 푸근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미소가 있는 얼굴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번 회장 후보께서 2번 후보님에 대한 덕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이제 나오고 결국은 이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이고 그런 것들이 그냥 묻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리고 경기도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그런 면에서는 그 기존의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선거는 저번같이 아주 많은 파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두 후보께서 승복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경기도 치과의사가 될 수 있게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학생 구강 검진, 건강보험 검진, 학생 주치의 사업 등은 작은 치과들에게는 환자를 접할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형 치과가 독점하지 않고 일반 회원들의 치과에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전성원 김영훈 회장단 후보부터 질문에 3분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주치 사업에 개선할 부분이 앞서 회장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치과에 몰리는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개선할 점이 또 있는데 학년 학대, 그다음에 치매율 학습증 문제, 보험 수가 인상률 연동된 주치 수가 인상 이런 부분이 있고요.
주치의사업 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치료비 지원 및 치료 연계 이런 부분도 고려할 부분인데 지금 회원께서 문의한 거는 지금 일부 대형 치과로 물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잖아요. 예. 그게 각각의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학생 구강 검진도 전에는 대형 계약을 했다가 지금 개별 계약으로 되고 있어서 지금 치과별로 아니 학교별로 2군데에서 5군데까지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서류 작업 그런 문제로 인근 2군데에서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전산화가 필요하고 지금 수원시 치과 본회에서 하고 있는 전산화를 해서 서류 정리의 간편화를 이루면은 조금이라도 학생 구강 검진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부분은 대부분이 의과 건강검진하고 치과 건강검진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기관에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건강검진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면은 치과의 이런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건강검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과처럼 검진기관만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치과는 일반 클리닉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치 않고 지금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치과에서 좀 건강검진이 따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치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 기관에서 구강검진만 하고 그다음에 주치의 사업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일반 자기가 다니는 치과에서 검진을 할 수 있게 계속 협의를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양성향 김영준 회장단 후보께서 3분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물을 보셨던 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제가 분회의 한 회원으로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 전까지는 모든 구강검진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 이제 작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구강검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걸린 학생들이 치과에 올까봐의 어떤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 어떤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것이 신환을 만들고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또 어떤 원장님들한테는 그것이 귀찮음 아니면 복잡함, 혼잡함, 진료에 방해됨 이렇게 다가오는 치과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계약의 불편함, 계약을 하는데 무슨 내려는 서류가 많고 직접 찾아가야 되고 지원시켜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이것 때문에 안 하게 되는 치과 선생님들도 계셨죠. 그래서 양호교사들은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2개에서 5개를 계약을 하라는데 본인도 자존심 상해서 계약해달라고 치과를 쫓아다녀야 되고 실제로 저희 조카가 여기 경기도 내에 양호교사로 보건교사로 있는데 부임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바로 선배들의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단체 계약 이제 검진 이제 단체 검진하는 곳을 딱 정해가지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양호교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양호교사들과의 협의가 잘 돼야 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대행 계약, 아니 경기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잘 안내하면서 계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제가 몇몇 학생들이 전학을 온다든가 해서 검진을 못한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학생들 10명이 못했는데 좀 검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 계약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나요? 하면 네, 할 수 있어요 하고 2개 초등학교에서 저한테 한 10명 정도를 보내서
검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입금을 받았죠. 아무 계약서도 안 썼는데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학생 주치 사업도 저는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가의 문제를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파노라마를 넣는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이제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인력들이 그 TBI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치과의 전체적인 문제에서 수급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보호자들의 민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니던 치과에 가서 검진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의 민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은 1차에서 규합되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2차에 가시면서 같이 선택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부나 분해에 젊은 치의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현 지부의 임원도 연임 제한 없이 자리를 바꿔가며 수행하고 있고, 분해에도 젊은 치의들의 참여가 거의 없고 회비 납부마저 안 하는 추세인데요. 젊은 치의들이 지부나 분해에 참여하고 역할을 담당하게 할 보관이 있는지요? 임원의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기호 2번 양성현 김영준 회장단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봐도 젊은 치의 참여 심각합니다. 예. 분해 등록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개원을 했어도 우리가 찾아서 보건소에 연락하고 어떻게 개인정보 어쩌고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알려주는 거 가지고 파악을 해서 연락하고 분해에 가입해라 이렇게 사정하고, 또 동문회를 통해서 동문 후배들 가입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고요. 또 어떤 분해는 계속 통화를 했는데 자기 요번에 분회장을 할 사람이 부회장 3명 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연임을 하기로 했다. 야, 그거 다른 분야에서는 다 다반사야. 우리는 한 번 하면 2번 최소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 참여가 없습니다. 저희가 표현했던 회전식 인사, 여기 경기 치부도 임원들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분해를 찾아가는 복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이건 여자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 가정이면 출산을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요. 분해 권역별로 묶어서 만약에 가맥스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하러 직접 다니고 돈을 쓰고 뭔가 회비를 내가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디 모임에 가면 내가 회비 낸 거를 뭔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위기를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갖고 해 나간다면 젊은 사람들이 내가 모임에 가지 않으면 받을 걸 못 받고 혜택 받을 정보를 못 받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꼭 가지고 가야 되고 또 내가 곤란을 당했을 때 뭔가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이게 필요하구나, 경기지부가 필요하고 분해에 가입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문회도 중요하죠. 그래서 동문회 모임에 우리 경기도의 임원들이 지역 동문회에 참석하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허락이 된다면 그런 동문회들을 방문을 해서 동문 후배들을 분해나 경기도 지부의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니는 것도 우리의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 특징 중에 권역별 모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권역에 있는 역사 탐방, 문화 탐방, 또 둘레길 걷기 이런 참여 행사를 만들어서 가족 참여 행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가족과 하지 않으면 오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오면 주고 또 왔을 때 즐겁고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전성환 김영훈 회장단 후보께서 3분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솔루션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회원과의 접점을 늘리고 같이 뭔가를 하는 공간과 기회를 많이 갖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역시 분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서로 간에 알고 또 지부에서 일하는 분들과도 교류를 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런 교류의 장을 많이 가질 예정이고 또 현재 있는 그 이사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 이외에 실무적인 위원회를 많이 둬서 지부 분해에 있는 일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분회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지부 일도 하고 또 협회 일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껏 그 자기의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일단은 발을 안 들여놓으니까 그 발을 들여놓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모임에 대한 지원, 취미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학술, 뭐 보험 등등의 이런 모임들도 다 이제 일일이 찾고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활동과 또 동창회 중심으로 동창회의 선배들이 이제 새로 개업한 후배를 찾아가고 이 사람들이 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을 위한 그 공개 모집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연임에 대한 제한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임은 어떤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고인물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현재 경기도나 분해 사정에서는 회무를 하려는 사람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은 연임 못하게 해 그러면 없잖아요. 저 뒤에 계신 최영수 감사님 같은 경우도 남양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회장을 하셨죠. 예, 그리고 또 일부 그 이사 같은 경우도 거의 들어와서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도 좋지만 또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가벼운 별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1번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임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하려면 개인적인 희생이 너무 큰데 오랜 시간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평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마다 질문이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희생이 너무 큰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회원을 수행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또 무엇이고 또 보람을 느꼈던 일은 또 무엇이고 또 다른 회원들의 평은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떠셨는지. 일단 저는 그 희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사는 게 원래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회무 관련해서는 제가 그 어떤 회무에 그 뭐 이상이 있어서 뭐 이걸 꼭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회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게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람은 아무래도 그 뜻한 바를 이루었을 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막막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의외로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많이 뜻을 같이 하면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조그만 거를 해서 하나를 이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람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 하는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쁜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의 느낌인 거고 저는 그냥 그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기호 2번 양성현 회장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무 이제 분회장 일을 하면서 저도 2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연임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2년 있다가 최영선 원장님이 또 빨리 들어와서 회장이 그래가지고 전임 회장이 조금 몇 개를 더 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와가지고 회장을 맡았는데 2015년도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전에는 물론 재무이사나 총무나 이런 걸 하다가, 갔지만, 그래서 해무를 시작했고, 제가 가장, 개인적 희생? 저는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전 재밌었고, 재무이사 할 때도 재밌었고, 재무이사 할 때도 제가, 엑셀 회계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좀, 남양주, 재무이사가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총무도 하고, 다 재밌어서 했고, 개인적 희생이라는 게 이제, 경치의 이 중앙집행부를 일할 때의 희생보다는 말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가장 큰 보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제 머릿속에 나는 아이디어가, 분회원들한테 적용돼서 실행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 관람을 단체로 우리 남양주 회원들에게 하자. 영화관 빌려서 또는 영화관 티켓을 딱 예매를 해줘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이 보자.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해서 갔다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캐츠라는 뮤지컬 같은 것도 세종문화에서 같이 40명 정도인가 좀 굉장히 돈 좀 많이 들여서 다 이제 분회해서 보조를 해주고, 보조가 아니죠, 완전히 다 대주고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회원들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했을 때 그것을 집행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실행에 옮겼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고요. 다른 회원들의 평가를 본다면 지금 그때 같이 이제 재무를 했고 송무를 했던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가 즐거웠다. 그게 다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그때가 즐거웠다. 그때가 재밌었는데 같이 일했던 게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도 또한 보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각 후보의 상호 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질문 내용 중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호 1번 후보가 기호 2번 후보에게 1분간 질의하시고 기호 2번 후보는 3분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지부, 서울 지부 또 협회가 이제 같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선거가 지부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하거나 혹은 동문회가 직접 나서는 모습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 지부의 선거 규정상 동문회장이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후보의 출마 선언이라든가 또 지난번 기자회견장에 동문회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 지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규정 위반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선거 규정은 잘 알고 있고요. 연락 안 드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하고서 그 전화 끊었는데 그것도 며칠 전이었죠. 근데 저보다 먼저 오셨었나? 아니죠. 제가 간 다음에 오신 것 같긴 하네요.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 옆에 김세영 전 대치 협회장이 계셔가지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한 마음이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것도 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식사를 그때 25인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29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오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뭐 어긴 것일 수도 있지만 오신 분을 또 그냥 가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체질이가 있는 경우에는 1분간 질문하시고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일부러 부르지 않았지만, 뭐, 오신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학교 선배이신데, 그럴 수는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선거 문자나 홍보할 때, 동호회장님이나 고모님이 들어간 사진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셨으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더 좋게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사진은 저희끼리만 찍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후보가 기호 1번 후보에게 1분간 질의하시고 기호 1번 후보는 3분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선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는데 가맥스 잉여금이 10억이 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1억인 줄 알았지만 1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국제대회 참가하면서 뭐 비즈니스 자석 승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그 가맥스 잉여금을 뭐 남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잉여금은 결국 그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저희 김영준, 양성현 후보는 최우선적으로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맥스 홍보용 미니 세미나를 그 권역별로 만들어서 미리 좀 맛 좀 보게 하고 회원들한테 어떤 기념품이나 아니면 홍보물을 돌리기도 하는데 돈 쓰기도 쉽고, 또 홍보분과 분과 같은 그런 곳에 분회장님들을 좀 영입을 해서 같이 일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면서 또 서포트 해드리기도 하고, 또 권역별 분회 임원들을 초청해서 홍보 행사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하는데 가맹스 잉여금을 많이 쓰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 회원들한테 그 공약에 나왔듯이 잉여금을 좀 커지지 않는 돈이더라도 좀 더 환원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맥스 잉여금 활용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맥스 잉여금은 그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도 있고요. 또 고유 목적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이제 따로 적립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고유 목적 사업비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회원들에게 쓸 수가 없어요. 회계상 이게 더 별도의 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고유 목적 사업비는 가맥스와 관련된 직원 급여를 준다거나 그 뭐 시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새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쓸 수 있고, 예전에 분해 지원금이라 그래서 가맥스에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해 페이백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회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회계사가 지적을 해서 그거를 진행을 못하고 대신 참여하시는 회원들에게 직접 그 전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전시장 상품권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현금으로 이렇게 페이백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전시장 상품권 같은 것들 행사 그대로 계속 더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분해 활성화 저희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분해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그 분해 행사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맥스의 그 돈으로, 가맥스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분해 행사의 뭐 일부분,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결제를 할지를 미리 이제 원칙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분을 저희 가맥스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거는 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서치나 이런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불 카드를 주는 거가 어떤가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선불 카드는 그 회원이 그걸 가지고 뭐뭐뭐뭐를 샀는지를 다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가 그걸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무적으로 복잡한 일이 생겨서 결국은 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해 행사를 하고 그 행사에 저희가 가는 거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소규모 분해도 보수 교육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가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각자 고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을 임시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 사람의 급여는 이 적립되어 있는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급여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또 그 가맥스 때 요번에 경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동창회 상품권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가맥스를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기획들을 많이 해서 많은 부분을 회원들에게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회관을 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맥스의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정립을 해서 모으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시간 됐습니까? 그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재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1분간 질문하시고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장을 2번 하셨죠, 김영훈 부회장님이. 그래서 한번 김영훈 부회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 2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가맥스에 참여하면서 혜택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검토를 많이 해보신 걸로 지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회원 또는 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잉여금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좀 피부에 와닿듯이 다가온 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님은 잉여금을 그동안에 회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특별히 사용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공약 중에 아니면 생각 중에 앞으로 좀 크게, 그래도 좀 크게 써야 빨리빨리 없어지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가맥스를 2번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가맥스를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목표는 뭐냐면, 가맥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근데 성공적인 개최를 하려면은 먼저 회원이 많이 와야 되고, 또 부스도 그 예상하는 만큼 꽉 차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가맥스와 다르게 이렇게 약간 수입을 가맥스니까 수입을 이렇게 목적으로, 일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 회원들한테 경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려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회장단 후보님들께서는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후보자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된 대로 마무리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회장단 후보의 마무리 연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연설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 시간은 3분씩 드리도록 하겠으며 2분 30초가 경과 시 타임벨이 2번 울리고 3분이 경과하면 마이크는 자동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전성원 회장단 후보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번 부회장 후보 김영훈입니다. 전성원 회장 후보와 저는 10년 넘게 경기도에서 회무를 함께 해왔으며 전성원 후보의 합리적인 판단과 매사 긍정적인 사고는 함께하는 임원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방향성을 제시하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앞서 회장 후보께서 발표한 공약은 회원들의 복지 및 권익을 목적으로 한 공약으로 그중 주치의 사업과 보조 인력 지원 사업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치의 사업은 일부 대형 치과로 물리지 않게 개선하고 보조 인력 지원 사업은 여러 분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경기도에서 회무를 해왔으며 보험 업무에서도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치과 주치 사업비를 4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인상하였고 보조 인력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원데이 보험 청구 교육과 1대1 보험 상담도 진행하였으며 지부 최초 보험 책자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상대로 일방적이고 통보적인 보험 수가 협상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저수가인 보험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단의 일원으로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회무 철학이 같은 전성원 회장 후보를 도와 그동안 추진했던 회무를 이어가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뛸 자세로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쪽 모두 협치를 강조한 만큼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공약을 우선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민 없이 선택하십시오. 준비된 일꾼 기호 1번 전성원 김영훈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양성현 회장단 후보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김영준 그 부회장 후보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부회장 후보 김영준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치과의 회원 여러분, 저희 양성현 김영준 후보단은 매너리즘과 구태에 빠져 침몰하는 경치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회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고인물은 변질되게 마련이며 개혁과 변화의 샘물결 없이는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진정성 어린 협치, 난관에 봉착한 회원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 저희 두 후보는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사랑하는 경기도 회원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국민들의 인식에 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내 의료봉사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및 의료 이외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및 일반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지부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노력으로 존경받는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과의 수많은 난제를 오늘도 헤쳐나가시는 경기도 회원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회원님들께서 내주신 회비가 정말로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진짜 협치, 찾아가는 복지, 회원 여러분 기호 2번 양성현 김영준 후보단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열과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회장 후보자님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당선의 영광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선거운동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오는 2023년 2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제35대 회장단 선거에 많은 회원님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차 회장단 후보자 초청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